일단 큐비오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연결하기 전에 스마트폰에 큐비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안드로이드 폰으로 예를 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큐비오라고 치시면 어플이 검색이 되실 거고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큐비오는 한글이 아니라 반드시 CUBIIO 영문으로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큐비오 호버가 되고요. 요거는 큐비오 본체, 그 다음에 큐비오와 연결 전원을 공급하는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1에서 2.3 암페어의 5V짜리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에러 메시지가 계속 뜨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큐비오하고 연결하기 블루투스가 연결되기 전에 반드시 큐비오의 전원을 킨 상태에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면 이렇게 큐비오 화면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렛츠고 큐비오 요걸 누르시면은 화면이 보이시고요. 여기 Connect Your 큐비오라고 있는데 이 부분 누르시고요. 그러면 블루투스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큐비오 3A6이라는 블루투스 넘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컨택트 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 큐비오 어플입니다. 큐비오 어플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포토,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 스케치,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저 4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포토는 보통 이제 사진 찍은 거를 포토에서 불러드리면 BMP 파일로 흑백으로 그러니까 변환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라는 거는 요 큐비오에 보시면 여기 메모리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드리거나 아니면 큐비오가 작업했던 거를 요 메모리 카드에 다 저장을 합니다. 그럼 그 저장했던 아까 저장했던 거를 다시 불러들여서 그 다음에 여기서 트랜스포 기능 없이 변환하는 기능 없이 바로 각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는 누르면 제가 이제 스케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 그리면 그거를 바로 변환해서 다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4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스마트 레이저 기능입니다. 이 스마트 레이저 기능은 보통 JPG 파일을 벡터 파일로 변환해 주는데 흔히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쓰는 EPS 파일처럼 G코드라는 벡터 파일로 변환해 줍니다. 자동 변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변환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JPG 파일을 자동 변환해 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렇게 기능이 4가지가 있고요. 큐비오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큐비오의 포커스, 그 다음에 위치 조정 이렇게 2가지를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기능이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4개가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할 때는 G코드 바이너리 퓨리뷰라고 미리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 커넥터 퓨리뷰, 그 다음에 워크 알람, 그 다음에 나머지 요렇게 4개인데 요거는 마지막 거는 항상 이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 레이저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했냐, 어떤 안전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이런 얘기니까 그냥 클릭하시고 동의합니다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민 여기 세팅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세이프티 코드랑 이메일, 그러니까 요거는 보안 코드를 변경하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 쓰는 거고요.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그 2번째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능 요 어드저스트 센티널 포지션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포커스 맞추는 기능하고 위치 조정 맞추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서 요 턴온 레이저 포인터라고 있죠. 이거 누르시면은 여기다 각자의 비밀번호는 처음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6자리로 숫자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0으로 6개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인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오토 어드저스트를 누르면 이게 이제 포커스, 즉 중심을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카메라도 거리나 기타 그런 것들에마다 포커스를 맞추듯이 얘도 그렇게 쓸 때마다 포커스를 맞추시면 퀄리티가 향상이 되니까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안 움직이면 잘 맞은 거고요. 만약 움직였으면 자동으로 포커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넥스트 누르시고요.
그리고 요 기능에서는 뭐냐면 아래 하단에 보시면 위아래 좌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혹시 포인터가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움직이죠. 저렇게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요로서 위치 조정을 마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래서 요 두 가지 기능은 반드시 세팅을 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돈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팅을 누르시고 백으로 해가지고 나가시면 이게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나요. 여기서 오늘은 간단하게 스마트 레이저 기능부터 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면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파일을 자기 걸 아무거나 누르시면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파일 네임은 알파벳하고 숫자하고 그래서 8개를 조합했을 때까지가 뭐 가능합니다. 그 대신 뭐 특수 문자나 이런 건 안 되고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즈는 최대 10cm까지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5.5 소수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료를 눌렀다 라고 두면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블루라고 된 부분은 이 각인한 전체적인 테두리고요. 이미지고요. 그 안에 있는 자전거가 각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각인이 되는 걸 보시려면 좌측에 맨 하단에 좌측에 있는 미리 보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선만 했을 때는 그 라인만 각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 안에다가 각인을 해서 태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 요 필이라는 기능을 누르시면 풀, 1픽셀, 2픽셀, 3픽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풀로 강하게 픽셀을 채운다. 예를 들어 픽셀로 따지면 해상도로 따지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약하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고 싶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캔슬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1cm, 1cm 정사각형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이즈가 5.5. 그리고 대충 각인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거를 누르면 요거는 도장 기능이에요. 누르면 이렇게 도장. 요 P를 눌러야 되겠네요. 요걸 누르고 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반전이 돼서 도장, 스탬프 팔 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요걸 끌게요. 그리고 얘도 예를 들어서 empty 하면 이렇게 선으로만 각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단에 돈 누르면 이게 트랜스폼, 이게 파일이, 벡터 파일이 JPG 파일이, 그러니까 레스터 파일이죠. 포토 파일이 이제 벡터 파일로 변환되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의 용량에 따라 뭐 몇 초도 걸릴 수 있고 몇 분도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에 따라 틀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프리뷰 기능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각인하기 전에 내가 각인의 라인을 이렇게 레이저로 한 번씩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각인이 그 사이즈가 제대로 나오는지 아니면 위치가 제대로 맞는지 이거를 이제 미리 보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스탑 프리뷰를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멈춥니다.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레디가 다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넥스트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파워하고 스피드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파워는 세기고요. 스피드는 천천히 가냐 빨리 가냐인데 보통은 파워를 100으로 놓으시고요. 아니면 60에서 100, 30에서 100 사이 놓으시면 되고 스피드는 그냥 100으로 놓으시고 특별하지 않으면 스피드는 많이 조절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나중에 제가 레이저로 각인을 하는 제품이 각인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100을 놓고 스피드를 1로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 각인을 했을 때 이게 타지가 않는다. 레이저로 각인이 안 된다면 그거는 각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 보통은 오늘은 해볼 거는 이렇게 도마인데 이게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에다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100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각인을 하시고 나무, 그 다음에 뭐 아크릴, 고무, 뭐 가죽, 뭐 기타 등등 종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는 돌, 그 다음에 금속류랑 반사되는 물질
뭐 이런 몇 가지 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백백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시는데, 나무에 따라도 각자 파워와 스피드보다는 파워인데, 파워가 틀릴 수 있으니까 아주 이상적인 제품이 나오려면 파워를 요 나무에 맞는 적정한 그거를 좀 테스트를 반드시 해보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나중에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렇게 해서 스타트 인그레이브를 누르면 당연히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아까 저 비밀번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각인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저는 오늘은 이렇게 백해서 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SD라는 요 메모리 카드 안에 있던 아까 작업을 해놨던 게 있습니다. 그거를 데이터를 불러서 출력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커피가 있는데 커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하고 퓨리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누르시면 원래 빠른데 좀 느리네요. 이렇게 해서 아까 똑같이 이 데이터가 지금은 작업한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한 데이터를 불러들였을 때는 사이즈 조정은 안 됩니다. 사이즈 조정은 그 전에 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아까 데이터를 작업했던 데이터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만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탑 프리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OK 누르시고 넥스트 눌러한 다음에 얘는 제가 그냥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숫자는 비밀번호 6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인그레이빙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